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가가 떠서 미국과 우리 내부적인 이유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증시와 우리 내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시가가 떠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밀리면서 비록 금요일보다는 상승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는 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포인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을 만들어낸 이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시가 뜬 것부터 이야기하죠. 시가 뜬 것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미증시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이제, 연준 인사의 발언으로서, 미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하필 그게 또 연준 인사의 발언이,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금리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다 올리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관점, 내지 또 이 발언 자체가 나온 시점이 FOMC를 앞두고선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FOMC 전에 발언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직전에 딱 나온 거라 시장에 영향을 줬고, 또 그날이 금요일이 미증시에서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 미증시가 현재 풋옵션 매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시장 하방을 보는 매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호재가 나오면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콜옵션이라든지 뭔가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시장이 뭐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주말에 우리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관련해서 수습성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쇼츠로 영상을 또 올려놓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떠서 출발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가 이후에 어떤 우리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중국의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도 없이, 뭐 당대회 영향이긴 하겠습니다만, 3분기 GDP에 대한 발표를 안 했었죠. 그랬다가 뒤늦게 발표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상치도 시장 전망치도 상회하고, 하지만 다른 경제 지표는 또 약간 뭐 예상치 상회라든지 하회, 뭐 혼조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 한데, 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시장 예상치들이 잘 나왔다고 해도 1년에 중국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못 달성할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중국 본토가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뭐 여기서 중간에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다. 여기서 이만큼 빠진 거.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는 잘 버텨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 왜 빠졌냐라는 거죠. 바로 홍콩 증시. 물론 중국 증시도 같이 빠졌는데 홍콩 증시가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홍콩 증시가 훨씬 뭐 더 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거래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 홍콩 증시가 빠지고, 이 홍콩 증시가 지금 상황이 과거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위기 때 수준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정말 많이 하락되어 있는 지수 상황이고, 지수 상황만 놓고 보면 홍콩 증시는 지금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홍콩 증시가 지금 정말 많이 빠졌고, 지금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그 주도를 또 이제 최상위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뉴스를 보면서 기사를 좀 다른 단어라든지 뭐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홍콩 증시는 홍콩 H 지수와, 그러니까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 H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가 있습니다. 둘 다 50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인데, 홍콩 항생도 많이 빠졌고 홍콩 H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양쪽 다 지수 양쪽 다 걸쳐 있는 시총 최상위 종목이 결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인데, 이 종목 두 개가 정말 급락을 했다. 뭐 지수도 그냥 이 정도면 급락한 거죠.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1.28%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텐센트 같은 경우도 11.08%, 원래 어느 2% 정도 약간 갭을 두면서 텐센트 홀딩스가 하락을 했었는데, 막판에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둘 다 11%대로 마무리를 한 모습이 나왔고, 뭐 차트가 뭐 다 어그러진 상황이죠.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 이러한 뭐 지수 하락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왜 빠졌냐라는 거는 바로 이 공동부유로 넘어가 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당대회를 끝낸 부분이고, 시진핑 3년임에 대한 부분이 뭐 3년임을 넘어서 뭐 사실상 종신연임이 확정됐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공동부유라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시진핑이 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진핑이 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내용 자체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은,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이잖아요. 다 같이 부유로 해지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다 같이 잘 살면 그게 기준점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잘 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절대적으로 다 이 부유를 높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근데 문제는 오히려 다운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들의 기사들도 영향을 준 게 홍콩 증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에는 이제 과거 흑묘 백묘 중국의 과거 경제를 영향을 줬던 덩샤오핑이었나요? 약간 헷갈리는데 덩샤오핑이었던 것 같은데, 개혁개방 맞네요. 덩샤오핑에 대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흑묘 백묘론을 펼치면서 검정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개방하면서 중국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본주의적 색채를 조금은 가져가면서 중국 본연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그런 체제를 키우면서 약간 약간 이상하면서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약간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줬던 부분이었는데, 이 공동부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충족을 하면서 올려가려고 하는 시진핑 그런 주석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어쨌든 다 같이 잘 살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고, 또 이게 의도와 다르게 거꾸로 결국에 다 같이 잘 살려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체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결국에는 막대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게 한계점에 봉착하는 이 시점에서 이 공동부유가 과연 제대로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온라인 게임, 연예계 등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한 사실상 규제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뭐 경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관점들이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그런 당국에 대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중국의 당국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쉽게 말해서 지금 공동부유 외치다가 공동 쪽박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에도 또 특정 상품에도 또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ELS인데, 이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EL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이제 만기까지 정해진 조건을 유지가 된다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또 그거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뭐 해당 수익을 뭐 지급하고, 그런 구조인데, 손실 발생 구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이한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지금같이 평이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에 따른 뭐 ELS에 대한 부분에 여파가 아무래도
심리에 여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사 보시면 원금 손실나면 어쩌나 발동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세 조기 상황 이익 감소 예상 감소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아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뭐 E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은 채권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소액으로 이런 주가지수 관련해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그 파생 상품에 들어가는 자금이 거대한 또 손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홍콩의 그런 하락이 그래도 오늘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앞에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영향을 분명히 줬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흔히 말해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최근에 악재도 있었죠. 그런 뭐 네이버라든지 주가에도 분명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분간 이런 식의 악영향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그에 따라서 지수에 영향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꽤 길게 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최근에 글로벌에 대한 우리 증시가 영향이 원래 많이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슈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게 정말 짜잘한 이슈가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정신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이런 시장일수록 좀 더 이제 차분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은 정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없진 않죠. 없진 않는 거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나아갈 경우 상방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면서 좀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또 무료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